7조 원대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한 대규모 비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70여 나라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의 나라 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K방산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무려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22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고작 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5년 만에 23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미군이 남기고 간 낡은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M1 소총, M16 소총 같은 기본적인 무기조차 모두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당시 국방비의 80% 이상이 미국의 원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환점은 1970년대였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소총인 K1A 기관단총이 개발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무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방산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한화 시스템, 라이오트 테크놀로지, 풍산 같은 업체들이 이 시기에 설립되거나 방산업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1987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설립된 것은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로 F-16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항공기 제작 기술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남의 것을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무기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 제품들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거리입니다. 일반 포탄으로 40km, 로켓 추진 포탄으로는 54km까지 날아갑니다. 이는 웬만한 미사일 수준입니다. 독일의 PGH-2000이나 프랑스의 카이사르보다도 사거리가 더 깁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터키, 노르웨이, 인도,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등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9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K9을 도입한 후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극찬했습니다. 인도군은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K9의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추가로 100대를 더 주문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도입 심사 기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K9의 혹독한 추위 테스트와 정밀도 테스트를 통과한 후 24대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K9은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KAI의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입니다. 가격은 미국의 F-16 전투기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FA-50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F-16의 시간당 운용 비용이 22,000달러인 반면 FA-50은 15,000달러에 불과합니다. 30% 이상 저렴한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48대를 주문했는데 이는 유럽 국가가 아시아 전투기를 대량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처음에 중국의 JF-17이나 러시아의 야크-130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FA-50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본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FA-50은 우리가 찾던 완벽한 훈련기라고 극찬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2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나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보다 빠릅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전차들은 4명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는 인력 운용 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K2의 화력 통제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 중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3km 거리의 목표물을 이동 중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독일의 레오파드2나 미국의 M1A2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K2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특히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요격합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갖춘 전차는 세계적으로 몇 대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K2 전차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전통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 전차가 유럽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수리온 헬기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수리온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헬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헬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리온은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2012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한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헬기 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현재 수리온은 육군, 해병대, 소방청, 경찰청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구조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호버링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도 성사되었습니다. 태국이 수리온 4대를 주문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가 한국산 헬기를 도입한 첫 사례입니다. 태국은 수리온을 도입한 후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사거리가 더 깁니다. 천무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입니다. GPS 유도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80km 거리의 목표물을 오차 10m 이내로 명중시켰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납기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무기들은 하나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K방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자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느라 새로운 주문을 받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무기 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있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도 인도까지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그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년 안에 모든 무기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폴란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대량의 무기를 그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항상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업으로 단련된 대형 제조업 경험이 있어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창원의 한화 공장과 사천의 KAI 공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다라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약 성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K2 전차 180대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33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K9 자주포 212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가 연이어 계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총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입니다. 이는 단일 국가와의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독일이나 미국 무기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의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 2A8과 한국의 K2를 비교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K2의 완승이었습니다. K2는 레오파드 2A8보다 빠르고 화력도 더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K2 전차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독일 무기의 전통적 강세를 한국이 무너뜨린 상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빛났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폴란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특히 K2 자주포의 실사격 시험에서 폴란드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9은 4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는 폴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자주포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폴란드 조종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종하기 쉽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제조업 경험이 모두 집약된 결과입니다. 폴란드 계약의 성공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이 줄줄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품질을 보증해준 셈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한국 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60대가 인도되었고 K9 자주포도 50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모두 예정보다 빠른 일정입니다. 폴란드군은 한국 무기들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기동성과 K9 자주포의 정확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서 기술 협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는 첫 사례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한국 방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K방산의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드론 공격, 정밀 타격, 장거리 포격전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자국의 K9 자주포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에서 더 많은 K9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K9의 성능에 대한 폴란드의 확신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도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K9의 기동성과 정확성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특히 K9의 사격 후 신속 이탈 능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K9은 목표물을 향해 연속으로 포탄을 발사한 후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러시아군도 K9을 공격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은 K9은 우리가 사용해본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거리도 길고 정확성도 높으며 무엇보다 생존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실전 성과를 본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줄지어 K9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추가 주문을, 에스토니아는 신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도 10억 달러 규모의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도 K9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AS-90 자주포를 교체할 새로운 자주포를 찾고 있는데 K9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K9을 도입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FA-50 경공격기도 실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A-50을 도입한 후 국경 지역 순찰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FA-50은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긴 채공 시간으로 순찰 임무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FA-50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FA-50을 해상 초계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FA-50의 레이더 성능과 대함 미사일 탑재 능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6대의 FA-50을 도입한 후 조종사들의 훈련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FA-50은 조종하기 쉬우면서도 고급 전투기의 특성을 잘 재현해준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공군의 평가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실전 데이터도 주목할 만합니다. 폴란드에 인도된 K2 전차들은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해서 다른 나라 전차들과 성능을 비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K2는 기동성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2A7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험한 지형에서의 주행 성능과 급가속 능력에서 K2가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격 정확도 테스트에서도 K2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 중 사격에서 K2는 3km 거리의 목표물을 연속으로 명중시켰습니다. 이는 다른 전차들이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전차병들은 K2의 조작 편의성에 대해서도 극찬했습니다. 다른 전차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장치의 효율성과 승무원 3명 운용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성능도 여러 훈련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한 후 나토 연합훈련에서 실사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천무는 8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천무의 연사 능력이었습니다. 천무는 12발의 로켓을 60초 안에 모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 제품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천무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하이마스보다 더 많은 화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실전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따낸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입니다. UAE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에 대해 구체적인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러시아제 자주포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K9의 뛰어난 성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도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할 새로운 기종을 찾고 있는데 FA-50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추가로 K2 전차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군 전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K방산의 실전 검증 성과는 전 세계적인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K방산의 성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놀라운 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성능은 F-16보다 뛰어나고 F-3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현재 KF-21은 시제기 제작이 완료되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F-35의 가격이 대당 8천만 달러인 반면 KF-21은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성능은 F-35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은 40%가량 저렴한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운용 비용도 저렴합니다. F-35의 시간당 운용 비용이 44,000달러인 반면 KF-21은 25,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F-21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F-16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KF-21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을 차세대 주력 전투기 후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러시아제 Su-30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방제 전투기로의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이 터키의 요구 조건에 잘 맞는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미사일 기술입니다. 한국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경 실용화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 방위 기술입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를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군사용 위성과 우주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형 GPS인 KPS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시에도 정확한 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주 감시 레이더 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우주 공간의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무기 적용입니다. 한국은 AI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체계 개발에 AI 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AI가 조종하는 완전 자율 비행체입니다. 이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 개발도 활발합니다. AI가 탑재된 무인 전투 차량은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어서
아군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저 무기 기술입니다. 한국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드론이나 로켓 같은 소형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불과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요격 미사일이 수백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출력 50kW급입니다. 이는 드론이나 소형 로켓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향후에는 출력을 100kW까지 높여서 더 큰 목표물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버 전쟁 대응 능력입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만큼 중요합니다. 한국은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중요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사이버 공격을 역추적해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완성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진정한 군사기술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수출 목표를 50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의 3배 수준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방산 수출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입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기술 제재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K방산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 2위, 탱크와 야포 분야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밤낮 없는 노력,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방산업체 연구소에서는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고 우리의 기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K방산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날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고 우주방위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미래는 분명히 더욱 자랑스럽고 희망찬 나라가 될 것입니다. K방산의 성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 이제 우리는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만든 무기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우리의 국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 만든 채널이라 구독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구독자 10명일 때 내가 구독해줬어.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